안녕하세요. 피카소리를 연구하는 한의학 박사 하미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시력, 소화 시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처음부터 시력이 약하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의 시력이 어느 순간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를 어쩌나 아마 가슴이 조마조마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시력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금 더 좋은 시력을 잘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시력이 떨어지려고 할 때 막아줄 수 있을지 어머님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몇 가지 추려서 답변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리 하성한의원에서 보는 시력 저하의 원인은 장부의 기능적인 불균형이나 턱관절이나 경추의 구조적인 원인 또는 나쁜 생활습관에서 오는 이 외환근의 긴장 등의 요인으로 오는 것이지 유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안경을 끼시면 우리 아이도 안경을 끼는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많아서 어머님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들의 유전이 아이한테 간 게 아닐까, 시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그게 아닐까 생각하시는데요. 대부분 부모님들의 체질과 생활습관이 이렇게 공유가 되는 많은 영향력을 환경적으로 받는 것이지 유전이 큰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한 원인이 파악된다면 한의학적으로 소화 시력의 개선, 시력의 회복에 대한 치료는 반드시 저희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근시일 경우 우리가 안경을 쓰기 전에 시력이 마이너스 1디옵타, 보통 0.5 정도의 시력이죠. 그 이내에 오는 아이들이나 시력 저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6개월 이내에 온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말 회복이 빠릅니다. 집중하고 관리만 잘 한다면 그 이상 진행도 막을 수가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1.0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의 기대치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2디옵타, 시력 0.2 정도의 시력이죠.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시력이 떨어져서 근시가 진행된 아이들도 한방적으로 집중 치료를 하면은 안경을 끼지 않고 생활 가능한 0.6이나 0.8 시력까지 충분히 저희가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디옵타 0.1 이하죠. 아이들이 이제 시력 저하가 1년 이상 2년씩 이렇게 경과된 경우라도요, 이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안경 없이 생활을 하고 꼭 필요한 수업 시간이나 공부라든지 학습할 때만 안경을 끼는 이러한 부분으로 아이들의 시력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도 우리는 기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어머님들이 고도근시라고 하는 0.1의 시력도 나오지 않을 때 많이들 걱정하고 오시는데요. 이 마이너스 4, 5 디옵타 고도근시인 경우에는 안경을 벗고 생활하는 것까지 시력을 회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시력이 나빠지지 않고 진행되지 않도록 예전에 꼈던 안경을 조금씩 한 단계씩 이전의 안경으로 디옵터나 아니면 시력의 정도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진행되는 걸 막는 거, 이게 이제 초고도근시나 고도근시의 아이들한테 저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진다면요, 과거에 6개월 단위로 바뀌었던 안경을 최소한 1년이나 2년 전의 안경으로 바꿔서 생활한다는 데에서 또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시력에 대해서 또 만족할 만한 의미 있는 치료가 한의학적으로 시력을 개선하는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한 노력과 치료 기간을 가지고 집중한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안경은 시력 발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시, 시신형 발달이 안 되어서 있는 경우에는 꼭 껴야 되는 경우이고요.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이 시력 발달을 조금 저해시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경을 우리 아이들한테 씌울 때는 좀 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한 원시나 난시 또 고도근시에서는 우리가 가까운 거리에서도 아이들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 보기가 힘드니까 일정 기간 이 시력이 회복될 때까지 안경을 착용하고 또 안경을 꼭 끼워야 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학습에도 조금 저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피카소리 하성한의원에서의 기준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0.3 내외의 시력을 가져서 가까운 거리는 안경을 벗고도 내가 잘 생활할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다면 그 거리에서는 안경을 벗고 책을 보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먼 거리나 작은 글씨들을
시력을 보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는 안경을 끼워서 안경을 벗어야 될 때와 낄 때를 잘 분별해서 해줄 수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력이 막 떨어지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너무 안경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요, 시력을 조금 더 예방하고 자기 시력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기회를 조금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경은 껴야 될 때와 벗어야 될 때를 조금 조절해 줄 수 있는 그 시기는 어머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한번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안경을 끼게 되면 우리 눈은 고착화시키게 되고요. 자기 시력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더 있을 때 우리 눈은 예방과 또 시력의 개선에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안경을 벗고 조금씩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다면 생활해 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안구 운동은 이 눈 주변의 근육과 중요한 혈자리를 자극해서 눈 주변의 혈액순환에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저희 한방치료의 목적은 최대한 이 시력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눈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있는 이 상하 좌우 대각선으로 4개의 직근이나 2개의 사근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외안근, 이 부분이 초점을 잡고 안구의 형태를 잡아주는 이러한 근육의 작용과 안구 운동을 통해서 눈 주변의 혈자리들을 잘 자극해 주는 것은 혈액순환 을 조절하고 근육의 기능을 강화해서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밤에 지침 시 렌즈를 착용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렌즈를 제거하는 이런 드림 렌즈는요, 각막 중앙부를 눌러서 각막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또 시력을 일정 시간은 낮 시간에 유지할 수 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 드림 렌즈를 지력이 진행되는 걸 조금이라도 막고 예방하고 싶은 마음에 많이들 착용하시는데요. 드림 렌즈는 장기간 착용하게 되면은 근시 진행을 분명히 그 속도를 늦추는 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눈의 피로를 가중화시키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도 다소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렌즈 착용을 중단하게 되면은 일주일 이내에 시력은 원래대로 그냥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시력 개선이나 시력을 조금이라도 치료하는 효과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공부나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력이 떨어진다, 그건 아니라고 설명드려요. 만약 그렇다면 모든 학자나 연구가들은 빠짐없이 근시나 초고도 근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처럼 가까이에서 작은 글씨를 쓰고 읽고 하는 작업은 분명 눈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바른 자세, 또 올바른 조명, 그 아래서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하면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눈에 부담이 되지 않는 공부 방법을 조금 더 습관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신다면 시력 저하를 막고 예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팁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워서 책 읽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엎드려서 그림 그리는 거, 책 읽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바른 의자에 앉아서 도수대 사용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등을 똑바로 세우고 책과 눈의 사이의 거리는 최고 30에서 60cm까지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요, 독서나 우리가 공부를 1시간 이상 아이들이 하게 되면 꼭 10분 정도는 눈을 쉬게 할 수 있는 그 텀이 아이들의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잠시 쉴 때 가급적이면 먼 시야를 좀 보고 가벼운 눈 마사지나 안구 운동까지 어머님들이 챙겨주신다면 시력이 떨어지려고 하는 아이들도 예방 효과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의 조명은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게 적절하게 잘 체크해주고 조절해 주시는 거 네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과하기 쉽지만 아이들 학습, 아이들 공부 자세 한 번 더 신경 써주세요. 좌우시력의 차이가 큰 경우를 우리가 부동시라고 하는데요. 어른이 되고 성장한 이후에 좌우시력의 차이가 생긴다면 우리가 눈의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이 질환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지하시고 그냥 생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시력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만 6세 이전에 부동시가 있으면 잘 보이지 않는 쪽 눈이 기능 발달이 지연되고 사시나 약시로 발달될 수가 있어요. 특히 어린이는 이 적응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력이 좌우가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하고 어머님들도 한쪽 눈이 잘 보이다 보니 발견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마다 시력 검사해서 아이들 시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요, 이런 부동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진료실에서 아이들 시력을 걱정하시는 어머님들을 뵙고 많이들 이렇게 해주시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질문 하나하나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예방하고 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가로 관리하고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집에서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팁들을 하나하나 또 영상으로 담아서 소개해 드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